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10장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 내기 싫어해 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약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 비효율성을 우리가 초과부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선 초과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3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부담을 excess burde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의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excess라는 게 초과했다는 거잖아요. burden, 부담을 지게 되는데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있고요. 여기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뭡니까 하면요,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세금 갖다 바치고 생산자가 세금을 갖다 바쳐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저는 50만큼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50만큼을 부담을 지게 되고요. 생산자도요 50만큼의 부담을 집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50씩 줄어들어서 50만큼 부담을 졌는데 정부가 받아간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러한 조세 수입이 90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아니, 분명히 부담했다는 사람은, 냈다는 사람들은 합쳐보면은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9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지. 누가 삥 뜯었거나 누가 몰래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 조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낭비가 발생합니다. 얼마만큼 낭비가 발생했어요? 10 이거. 이 낭비를 우리가 비효율성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한 거를 초과해서 더 냈다는 거야. 정부가 가져간 조세 수입이 전부 다 간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나를 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 중간에 조금씩 흘려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 개념을 보시면 조세 부과로 됐죠?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 여기가 이제 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민간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세금을 때리니까 조세 부담을 서로 내기 싫어하는 거야. 민간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게요. 민간 부문의 선택에서 오케이? 교란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막 피해 다니는 거야. 이동하면서 와 하고 이쪽 저쪽으로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란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의 상실분 같은 말이야.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효율성의 상실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효율성의 상실분을 바로 우리는 초과부담. 거기 보세요. 조세징수액 밑줄 치세요. 조세징수액이 90이야. 이거를 조세징수액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조세징수액은 90만 원이 거쳤는데 그걸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100을 부담한 거야.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그래서 10만큼을 초과해서 부담하게 되었죠. 이게 추가해서 부담하게 된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효율성의 상실분이 발생하는데 이 효율성의 상실분을 거기 한번 보시면 후생 손실, 웰페어 로스라고 하고
아니면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드웨이트 로스, 사중 손실 또는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초과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경제 원론 기초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세금을 때리게 되면 후생 삼각형, 하버거 삼각형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과 부담하고 같은 말이에요. 박스 내용을 다시 볼게요. 조세로 인한 민간 부문의 총 부담. 이거 조세라는 폭탄이 떨어져서 민간 부문의 총 부담은 뭐 소비자 생산자 합쳐서 100만큼 부담을 졌는데 정부의 조세 징수액의 그 차이 중간에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과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발생 원인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게 될 거야. 민간 부분의 선택의 교란을요. 우리가 왜곡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distortion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왜곡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상대 가격 변화함으로써 우리 가격이 X제만 세금을 때리면 X제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 바뀌어요. 밑줄 치세요.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초래됩니다. 자,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거 많이 얘기할 건데요. 기본적인 상대 가격은 X제랑 Y제라고 하면 X제의 상대 가격을 Y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때렸어요. 그럼 얘는 Y제는 안 때리고 X제만 때리게 되면 X제 가격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뜻합니까 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한다니까. 요게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합니다. 기울기가 변화해서 이렇게 변화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 가격, 예산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이에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 충족할 수 없게 되고요. 뒤에 다시 볼 거야. 정부의 조세 징수액을 초과하는 사회적인 후생 손실. 정부의 조세 징수액이 여기서 90이잖아. 이걸 초과하는 100을 냈으니까 플러스 10만큼 초과했죠. 그게 바로 초과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도 밑줄 치세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상대 가격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조세 부과로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아니 우리 여러분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변화해. 그러면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체 효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 왜곡, distortion 발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초과 부담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해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체 효과가 없다면 그치, 대체 효과가 없으면 초과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체 효과가 빵이면 자, 거기 보시면 4번에 민간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럼섬 텍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럼섬 텍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5번 볼까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초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럼섬 텍스가 존재할까라고 보면 뭐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럼섬 텍스라고 그나마 찾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막 군대를 막 가야 되는데 예전에 막 총을 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야.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막 행동을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도 잘라버려. 손가락 없는데요. 여기도 있잖아.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 손가락이 없어버리면 총을 못 쏘잖아요. 이쪽 손가락 있잖아. 뭐 이렇게 막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막 피해 다닐 수가 있긴 하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인두세라고 한번 해볼까? 인두세. 인두세는요. 사람 인자고 머리 두자야. 사람 머리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야. 자, 조세 폭탄을 사람 머리에 때리게 되면 머리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 군대 가기 싫어서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 간다 그러면 머리를 날리게 되면 죽는 거잖아. 따로 갖고 다니시는 분 없죠. 이렇게 꼈다가 뺐다. 그런 게 불가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라는 폭탄이 떨어졌을 때 세금 내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교란하고 왜곡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건데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럼 초과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 과세하게 되면 초과부담이 당연히 그나마 없다. 그래서 인두세가 가장 여기 나와 있는 중립세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태어난 머리를 날릴 수는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만약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네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인두세는 중립세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중립세는 아니다. 뭐 그러한 뉘앙스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초과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짝 거기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만 살짝 볼게요. 다음 시간에 좀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인 분석 틀 이렇게 볼게요. 분석 틀.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초과 부담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개인 차원은 거기 볼까요? 조세 부과에 따른 개인의 효용 감소분을 화폐액으로 측정했을 때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리니까 소비자 생산자들이 피해를 봐. 그래서 나 10,000원만큼 피해를 봤어.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이 8,000원이야.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럼 총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2,000원만큼 더 많이 내게 됐으니까 그걸 바로 우리는 2,000원이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야.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세 부과로 인한 총 잉여가 10억 감소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이 8억 됐다. 그러면 그 2억 원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선 지금 그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고요. 다음에 보게 될 요 정도 보도록 할게요. 개인 측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이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에만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럼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면서 효용이 감소하게 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서 요거 대체 효과가 생겨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자, 다시요. 개인 차원에서 분석한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과 나중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산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아니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에 살짝 보시면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이게 X가 있고 X의 가격,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X제에 때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는 초과 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밑에 부분 균형 분석 접근 방법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일반 균형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